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최근에 조국 전 민정수석에 대한 재판이 있었습니다. 조국에 대한 지금 혐의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과 관련된 혐의가 있고, 나머지 하나는 유재수 씨 감찰 무마와 관련된 혐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혐의에 대해서 지금 전부 다 조국 씨는 무혐의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조국 씨의 주장과는 정반대되는 증언이 나와가지고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오늘 저는 영상을 통해 가지고 해당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어떤 반대되는 증언이 나왔는지에 대한 얘기까지 같이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울산시장 사건이라는 것은 뭐를 뜻하는 거냐? 2018년도에 있었던 지방선거입니다. 당시 이제 김기현 울산시장이 뭔가 이제 돈관계와 관련된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해당 내용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그 경찰의 수사에 의해 가지고 김 시장 측에서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은 수사로 인해 가지고 자기가 떨어지게 되고 더불어민주당의 송철호 후보가 당선이 됐다라는 겁니다. 해당 내용 같은 경우는 나중에 또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라는 거죠. 겉으로 봤을 땐 별로 문제가 없어 보이는 이 울산시장 사건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됐던 이유가 뭐냐면은 경찰이 애당초 수사를 왜 벌이게 되었는가, 거기에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던 거 아닌가라고 하는 내용으로부터 논란이 시작이 됐었습니다. 검찰 쪽에서는 경찰이 수사하게 된 배경 자체를 지금 하명 수사로 인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청와대가 개입돼 있다라고 보는 것인데요. 검찰은 백 전 비서관이 김 전 시장에 대한 비위처포를 수집을 하고 그 문건을 갖다가 박형철 당시 반부패 비서관에게 넘겨줬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문서가 다시 울산경찰청으로 넘어가게 돼서 경찰 조사가 시작됐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이냐? 김기현 울산시장과 관련되어 있는 첩보 자체를 지금 경찰에게 넘겨주는 데 있어가지고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다름 아닌 민정수석실의 민정비서관이었던 백원우 씨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원래 이제 대통령의 친인척에 대해서 감시 역할을 해야 되는 민정수석실에서 엉뚱하게 지금 김기현 울산시장과 관련된 내용을 경찰에게 넘겨줬다. 그리고 그거로 인해 가지고 선거에까지 영향을 줬다. 엄청난 이제 월권일 수밖에 없다라고 검찰은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해당 내용에 대해서 백원우 씨 측은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해왔습니다. 정상적인 이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울산시장 비위건이라는 것은 수많은 어떤 첩보와 우편 중에서 하나일 뿐이다 라는 취지로 얘기했습니다. 백원우 씨 측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김기현 울산시장과 관련된 첩보 자체가 수많은 어떤 첩보와 제보 중에 하나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담당 부서가 아니니까 그냥 경찰한테 정상적으로 이첩한 것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내막을 생각해 본다면 백원우 씨의 저 주장에 대해서 고개가 조금 갸우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당시의 민정수석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조국이었죠. 그런데 이 조국이 울산시장 하명 수사와 관련돼 있는 상황을 최소 15차례나 보고받았다라고 하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게 되면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 청와대가 선거 전에 김기현 수사 기밀을 엿새에 한 번꼴로 보고받은 사실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송울산시장이 황울산경찰청장을 만나서 김기현 수사를 적극적 집중적으로 해달라고 청탁한 사실 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황운하 전 청장은 어땠다라는 겁니까? 경찰 수사 상황은 지방선거 전 청와대에 엿새에 한 번꼴로 18회, 선거 후에 3회, 총 20일에 걸쳐가지고 보고를 했다라는 것이고, 조국 전 민정수석도 마찬가지로 박 전 비서관을 통해서 울산시장 선거 수사 상황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게 검찰의 지금 입장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울산시 경찰청장이었던 황운하 전 청장이 청와대에 해당 내용을 20번 넘게 보고를 했다. 그거에 대해서 과연 이거를 수많은 어떤 제보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당시에 민정수석이었던 조국도 마찬가지로 계속해가지고 해당 내용에 대해서 챙겼다라는 게 검찰의 지금 주장인데, 이 내용이 맞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백원우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수많은 제보 중에 하나였다라는 주장은 설득력을 좀 잃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조국 씨와 관련된 두 번째 혐의는 뭐냐? 자, 바로 유재수 부산 부시장과 관련돼 있는 내용입니다. 자, 유 부시장 같은 경우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에 출퇴근과 회식, 해외 출장 등에서 기업들로부터 각종 편의를 받고 자녀 유학비와 항공권 등 금품을 수수했다라는 의혹이 있는데, 그 의혹 자체가 어땠다라는 거죠?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감찰을 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감찰이 별다른 조치 없이 중단이 됐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유재수 씨에 대해서는 뇌물 의혹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뇌물 의혹에 대해서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감찰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 별다른 이유가 없이 감찰이 중지가 돼버렸던 것이고, 왜 이것이 중지가 됐는가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수사를 지금 벌이고 있는 것이죠. 검찰이 지금 봤었을 때는 이런 식의 감찰이 중단된 그 원인 자체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가능한 원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겁니다. 바로 친문 인사들의 압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원인 중에 한 가지로 제시가 되는데요. 자, 공소장에 따르게 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와 있다는 건데, 김경수 지사 얘기하는 겁니다. 김경수 지사가 백원우 민정비서관에게 수차례 연락을 해서 유재수는 참여정부 시절 우리와 함께 고생한 사람이다. 감찰을 받고 있는데 억울하다고 하니 잘 봐달라 라는 취지로 부탁을 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김경수 지사가 백 전 비서관으로부터 감찰 진행 상황 등을 듣고 유 전 부시장에게 전달까지 한 것으로 조사가 됐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바로 여기서 조국이 다시 한번 등장을 합니다. 백원우 전 비서관이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에게 유재수를 봐주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런데 박형철 씨가 거절을 했죠. 자, 그리고 한 다음에 조국 씨가 지금 보게 되면은 2017년 12월쯤에 박형철 비서관이 다시 한번 제안을 합니다. 유재수 감찰을 계속하거나 수사 의뢰를 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의견을 낸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라는 겁니까? 조국이 유재수가 사표를 댄다고 하니 더 감찰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지시한 것으로 조사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국 씨 같은 경우는 지금 두 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 같은 경우는 일단 울산시장 선거와 관련된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백원우의 윗선으로서 민정수석으로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 영향을 줬던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의혹 첫 번째. 그리고 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유재수 씨와 관련된 감찰, 그 감찰 자체를 무마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냐, 정당하게 중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무마시키려고 했던 거 아닌가라고 하는 두 가지 의혹을 받고 있었던 것이고, 이런 의혹 상황에서 재판이 열렸었던 것이죠. 자, 조국 씨는 8일 첫 공판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왜곡하고 과장한 혐의에 대해서 사실과 법리에 따라 하나하나 반박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그러면서 유재수 감찰은 중단을 한 것이 아니라 종료를 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으로서 자신의 최종 결정권을 행사해 유 전 부시장을 인사조치한 것이다. 이것이 어떻게 타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인지 법리적으로 의문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권한을 행사했냐 안 했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권한을 행사했는 것 자체가 정당한가 그 여부를 우리가 따져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정당한지 않은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냐, 질문해봐야 되는 게 그거죠. 유재수 씨에 대해서 실제로 감찰을 했었던, 실제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수사를 해보려고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느꼈을 때 그 상관이라고 볼 수 있는 조국이 어떤 정당성을 가지지 않고 수사 자체를 무마시키려고 했던 느낌을 받았던 건 아닌가,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이인걸 전 특감반장입니다. 이번에 이인걸 씨가 이런 증언을 했습니다. 조국 결정으로 기억한다. 감찰을 하면서 심적 압박을 받았다. 이런 취지로 얘기한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인걸 씨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얘기를 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에 국회에서 한 해명은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증언한 겁니다. 자, 그럼 뭐가 도대체 사실에 맞지 않다라는 것이냐? 2018년 당시에 조국이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유재수 전 금융위 국장 비위첩보가 접수가 돼서 조사를 한 결과 비위첩보 자체에 대해서는 근거가 약하다라고 봤다라는 거죠. 첩보와 관계가 없는 사적인 문제가 나왔고, 금융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민정비서관실 책임자인 백원우 비서관에게 금융에 통제하라고 지시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인걸 씨가 지금 얘기하는 건 뭡니까? 이미 2017년 민정수석실 산하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유 전 국장의 비위를 상당 부분 확인을 했고, 이를 보고받고 감찰 중단을 직접 지시한 조 전 장관의 발언은 사실과 맞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인걸 씨가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조국이 일전에 했던 얘기, 유재수의 그 비리와 관련 있는 첩보가 근거가 약했다, 뭐 사적인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사를 중단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인걸 씨가 얘기하는 게 뭐냐, 무슨 소리 하는 거냐, 2017년도에 이미 유재수와 관련된 비리의 상당 부분을 확인을 했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박형철 전 비서관은 구명 활동이 감찰 중단이나 무마로 이어지면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중간 보고까지도 준비를 했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조국 전 민정수석은 유재수 씨의 비리 첩보가 근거가 약하고 사적인 그런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감찰 자체를 계속할 필요를 못 느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인걸 씨의 증언에 따르게 되면 정반대 얘기가 나온 것이죠.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 이미 2017년도에 이 유재수 씨의 비리에 대한 상당 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박형철 전 비서관도 마찬가지로 감찰을 계속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 아닙니까? 중간 보고까지도 준비를 했었다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가 나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 것인지 윗선에서 얘기가 됐다. 이게 지금 이인걸 씨에 따르게 되면 그 윗선이 바로 조국을 지금 뜻하고 있다라고 증언이 나온 것인데, 그 윗선에 의해 가지고 정리가 됐다. 글쎄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중단이 됐다, 그냥 자연스럽게 정지가 된 것이다, 아니면 이것을 무마한 것이다,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까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충분히 답변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